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원 사무국 인턴 기자, 인간의 뇌 회로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작용한다. 도파민은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에게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다. 도파민은 뇌의 신경망 중 크게 4가지에 작용할 수 있는데 그중 중독 현상과 관련성이 높은 중뇌 변형계 회로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황홀한 순간들은 도파민이 분비되어 중뇌 변형계 회로에 머무르는 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뇌의 회로에 주입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주입되어도 그것이 실제 우리 몸에서 분비된 것처럼 행동한다. 결국 뇌의 보상회로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도파민이 풍부한 마약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행위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독은 하나의 개체를 파괴하는 과정이다. 중독을 통해 그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통제력을 점차 잃게 되며 내성과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내성은 우리 몸이 물질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전과 동일한 양의 물질을 몸에 주입해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물질을 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의 몸에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과다해지며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금단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약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종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빠져들기 십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며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더불어 마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았을 때가 있었지만 점차 인터넷이 발달하고 마약 밀수 범죄가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도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달 9일 식품의 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했으며 게시글 7,8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광고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게시글들을 통해 마약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굉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외부 활동들은 감소했으나 국제우편과 다크웹을 통한 신규 마약류 유통은 급증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2021년 마약류 사범은 1,653명으로 3년 연속 16,000명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고 신종 마약류는 272kg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이렇듯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마약이 서서히 스며드는 상황 속 한국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인류 문명의 성장과 더불어 아편대마, 코카인 등의 천연 마약은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헤로인, 메트암페타민 등과 같은 합성 마약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거나 전혀 다른 화학 구조를 갖춘 새로운 마약류 물질들이 등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마약류를 다루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그리고 대마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들을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들은 법률로서 지정하여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따라서 한국이 마약류를 다루는 법률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약류 범주를 상대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신종마약의 이를 법률로서 지정하고 유통을 막기 위해 걸리는 시간 공백 동안 신종마약비를 만들어내서 비를 파는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그들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한 마약 유통업자들의 꼼수 때문에 마약 구매자들 또한 쉽사리 감소하지 않는 추세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는 마약류의 기본 구조를 지정해놓고 특정 위치의 치환기가 결합한 물질들은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는 유사체 지정 제도를 도입한 실정이다. 이로써 신종마약 적발 후 즉각적인 법적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렇듯 마약류에 더 이상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한국이니만큼 정부, 경찰 및 검찰 등의 국가기관들도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의 한국이 단순한 마약의 경유지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마약의 소비국이 되었다. 국가기관들도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마약류 관련 광고를 보게 되면 국번 없이 1301, 검찰청 125, 관세청 112, 경찰청 등에 신고하거나 마약류를 혹시라도 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손을 합쳐야 할 때이다.